북쪽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급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30도 이상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7호 태풍 무란히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또 장마급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고 지금 벌써 비가 내리고 있죠. 이번 비 어느 정도 내리는 거고 이번 비도 장마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저 장마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밀고 올라올 때 북쪽에 있는 오츠크의 고기압이라든가 그 대륙성 고기압, 찬 고기압 사이에 이제 그 어떤 그 불연속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랫동안 정체가 되면서 네. 한반도 주에서 한 달 정도 오르내리면서 비를 갖다 내리는 이런 형태를 이제 장마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장마는 올해 이제 6월 23일 날 중부지방 같은 경우 시작해서 7월 24일 날 종료가 됐었죠. 예. 네.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비가 내려오는 이 전선대가 보면은 거의 이 기압 배치라든가 기상 요소 같은 것이 장마 전선하고 상당히 유사한 예. 그런 그러니까요. 형태를 또 띄고 있고요. 네. 실제로 8월에 보통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으면서 뭐 폭염이 계속 되더라도 가끔 기압골이 지나가거든요. 그렇더라도 하루 정도 비가 내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지금 뭐 예상으로 거의 비가 네. 올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마 때 중부지방 이렇게 장마 정체선이 머무르는 것처럼 이번에도 거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주일 가까이 정체선이 머무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전도 예보관 생활을 꽤 오래 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처음 봅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8월 초순에 이렇게 일주일 이상 다시 비가 이런 장마연순 형태가 만들어져서 기상청은 이제 장마는 아니라고 말을 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1차 장마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장마가 아니겠느냐.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상적인 범위에서 너무나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뭐 2차 장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센터장께서도 처음 보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그 우리가 흔히 봐오던 어떤 이 정상의 범위를 다 벗어나는 이런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 예보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보를 낼 때는 이렇게 갈 거야라고 이런 것들이 거의 좀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8월 초순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에 이 북한 이상으로 밀고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더운 기간 아닙니까? 지금이 그렇죠. 가장 더운 기간인데 북태평양 고기 지금 밀려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수축해서 밀려 내려오는 것이고 북쪽에 있는 찬 고기가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이런 불연속선이 만들어진 예.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정체선이라고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8월 초순에 다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정체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의 한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번 비도 남부지방에는 오지 않고 중부지방에만 많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번 비에는 또 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장마전선이 이 남쪽 고기압과 북쪽 고기압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같이 이 북태평양 고기 버티고 있거든요, 강하게. 네. 근데 북쪽에 찬 공기도 강하게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반에가 굉장히 컨센트레이트 됩니다. 아주 응집되면서 비가 오는 폭은 좁아지는 대신에 그 남쪽, 그러니까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다면은 오히려 남부지방은 폭염,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받으니까 폭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동서로 이제 전선이 길고 오히려 네. 이게 뭐 남북으로는 짧다 보니까 일부 기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순간적으로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시 비가 안 올 때도 있겠지만은 거의 일주일 이상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호우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남부 쪽으로는 지금 예상을 보면 한 12일이나 13일 한번 내려갈 것 같아요. 남부 쪽으로 그 전과 그 후에는 주로 이 남부 쪽은 계속해서 폭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위도 좀 이번에 좀 빨리 시작이 됐고 열대야도 빨리 왔고 비도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는 그러니까 더위와 폭우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여름 때마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는 더 자주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저희들이 예전에 예보관 생활할 때는 보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패턴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가 아주 이례적으로 엄청 더웠었죠. 정말 네. 더웠다가 이제 그 후에 다시 이 5호 태풍 송다하고 6호 태풍 트라세가 오면서 엄청난 이 뜨거운 습기를 밀어올리는 바람에 굉장히 열대라든가 폭염이 심했었는데 이 포스텍의 민승기 교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폭염, 다시 호우, 다시 폭염, 호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해질수록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국지성 폭우도 많아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이런 형태가 잦아지는 이유 역시도 뭐 기후 변화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일단 기후 변화에서 기온 상승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기온이 상승을 하면 1도가 상승할 때 대기 수증 기량이 한 7%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한번 비가 내리면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한번 비가 내리면 더 많이 내리는 폭우 형태가 더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 불안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 같은 것이. 그러면은 이 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폭우라든가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든가 네. 혹은 뭐 야행성 특히 이제 밤에서 새벽 사이에 아주 강하게 발달하는 이런 형태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엔 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일단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대개 주는 수도권입니다. 예. 수도권 쪽으로 해서 강원 영서 지역까지 해서 이쪽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그다음에 충북, 충남 북부 지역, 이쪽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최대 많은 곳은 150mm 이상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과 내일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는 오늘, 내일, 모레, 글패 11일, 12일까지 중부지방 쪽으로 주로 비를 내리고 13일에 약간 남부지방으로 내려갔다가 현재 보면 14일, 15일은 소강 상태 보이고 소낙비 위주로 오다가 다시 15일 오후서부터 다시 장마선이 내려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주로 중부지방에 내리게 되면은 최대 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보면 한 500에서 700mm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2020년 8월 그때 장마 때 그 정도 내렸거든요. 일주일에 거의 한 500에서 1000mm 정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비슷하게 내리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2차 장마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라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가을 장마랑은 또 다른 건가요? 우리가 2차 장마를 그게 가을 장마입니다. 실제는 장마가 1차 장마가 이제 여름 시작할 때 있었던 것이고요. 가을이 시작할 때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던 게 내려오면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잠시 또 정체가 되면서 이 비가 내렸던 그 기간을 2차 장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개 한 빠르면 8월 말, 늦으면은 9월 상순에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을 장마 혹은 2차 장마라고 불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형태가 굉장히 빨리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좀 더 빨리 온 거라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는 이걸 2차 장마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그런 다음에 만일 2차 장마가 끝나고 그러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시 이제 북태평양에 밀고 올라갔다가 더웠다가 다시 8월 말에 내려온다면 그때는 인전 가을 장마라고 부르거나 3차 장마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3차 장마까지 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개 2차 장마를 하려면 8월 말 9월 초였는데 올해는 정말 이례적으로 빨리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피해도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뭐 북한과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댐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합니까? 일단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는 주로 북한, 그러니까 북한의 남쪽이죠. 주로 황해도라든가 이제 북한 강원도 지역 이쪽 지역으로는 우리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300mm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 실제로 바로 그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임진강이라든가 한탄강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이제 범람이라든가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쪽으로는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내일쯤이면 제7호 태풍 무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내리는 비도 태풍의 영향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리는 이 전선대는 지금 7호 태풍은 저 내일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뭐 이건 거의 예상 영향이 없다고 일단 보고요. 예. 이 태풍은 일단 11일 정도에 홍콩에 상륙을 합니다. 어. 홍콩 인근으로. 그럼 태풍이 대개 우리나라에 비로 영향을 줄 때는 지난번 송다 같이 남쪽에서 바로 남풍으로 그대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는 영향을 주는데 네. 이 7호 태풍 같은 경우는 저쪽 대만 쪽으로 해서 계속 서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영향을 줄 때는 육지에 상륙해서 깨진 그 수증기가 전선들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입니다. 많이 약해질 때겠네요. 약해지고 또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2, 3일 이상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11일 상륙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준다 13일 이후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5호 태풍 송다, 6호 트라세, 지금 7호 무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올해 더 태풍이 생겨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일단 올해가 지금 라니냐가 있습니다.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은 라니냐가 지금 지속 중에 있는데 라니냐가 있는 해가 되게 우리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발생 숫자가 좀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올해도 지금 보면은 지금 7월까지는 6호 태풍까지밖에 발생을 안 했죠. 평년은 9개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평년보다 적게 발생을 했고 또 이렇게 라니냐가 있는 애는 대개 이 적도 부근에서 원래 발생을 해서 올라올 때가 저게 정석인데 예. 대개 그쪽에서는 발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을 하는데 대개 북위 한 15도에서 20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올라오는 태풍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뭐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에 라니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 두세 개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태풍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예. 거의 10월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8월에서 9월, 10월 사이에 두세 개 정도 더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 다 이제 수치 예보 모델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시고 나서 발표를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지역별로 조금씩 수치 예보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대개 이제 수치 모델을 사용하는 건 열흘 이내에 예보를 할 때 이제 수치 모델들을 사용을 하죠. 네. 뭐 이거는 다 나라마다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게 틀린데 모델이라는 것이 그걸 갖다가 그 결과를 추출하는 기법이 다 틀리고요. 네. 또 거기에 포함시키는 이런 기상 요소도 말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이 사용하는 모델들이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번 주에 들어오는 호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기상청에서 이제 그 한국형 수치 모델이라고 개발한 게 있습니다. 네.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게 강원 남부, 경기 남부서부터 충청 정도를 가장 많이 비가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상청에서 오픈하고 있는 모델이 영국형 모델입니다. 네. 그 모델은 이제 주로 수도권, 그다음에 경기 남부 이쪽이 좀 많이 오는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유럽 중기 모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수도권 쪽과 북한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보관들이 이 시 모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대로 예보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델을 보고 예보관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네. 그래서 예보를 갖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 다 고루고루 좀 보고 반영을 다 같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예측 그 참고로 하는 모델들이 뭐 일본 모델, 일본 기상청 모델이라든가 미국 기상청 모델이라든가 예.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픈된 모델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니까 이제 오랜 동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예보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 여름 폭염이 언제까지 갈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모델들은 열흘 이상 모델들이 예측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이제 오늘이 8일이니까 17일 정도까지 되게 예측이 나와 있는데 17일까지 남부지방은 뭐 계속 폭염 있겠고요. 뭐 12, 13에 잠깐 비는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폭염이 있을 것 같고요. 중부지방은 뭐 13, 14 정도는 잠깐 뭐 선악성으로 날씨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다음 주 16, 17일까지는 비가 계속 오니까 뭐 폭염은 한풀 꺾이죠. 비가 오면 아무래도 비 영향을 받을 거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17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대개 이제 저희들 예보관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되게 광복절 그러니까 말복이 지나면 한풀 꺾입니다. 네. 되게 평균적으로는. 근데 이제 올해 예상보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다소 강해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대로 쭉 밀려 내려가겠느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일단 남부지방은 거의 8월 말까지는 폭염은 지속될. 그러니까 폭염이라는 저희 개념이 체감 온도로 33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계속될 걸 보고 있고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뭐 큰 더위는 이제 8월까지 하더라도 한 3, 4일 정도만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남부지방은 많이 덥고 또 중부지방에는 장마급 폭염이 예상되니까요. 폭우가 예상되니까요. 온열 질환이나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